자, 그 다음으로 그 어널리시스 메뉴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어널리시스 메뉴에서 여기 히트 이퀘이션부터 그 다음에 워터 프로퍼티하고 채널 프로퍼티, 쿨링 채널 여기까지는 사실은 전부 냉각에 관한 거죠. 냉각에 관한 거를 그 각 부분별로 어떤 인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먼저 이제 히트 이퀘이션은 우선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가 뭐 MyDB 아까 새로 저장한 테스트 갖고 뭐 열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고 여기서 만약에 재료가 뭐 ABS 같으면 이렇게 뭐 더블 클릭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택하고 바로 눌러도 되는데 그 상태를 같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위에 보면 어디에 무슨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재료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고 여기 경로하고 표시가 되지요. 요건 뭐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히트 이퀘이션을 누르면 그 다이얼로그가 그 퓨리의 히트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다이얼로그가 떴는데 요 지금 히트 이퀘이션은 그 이제 그 퓨리에가 그 발견한 그 이그젝트 솔루션이죠. 근사 해법이 아니라 이제 정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그 사실은 뭐 요 미분방 정식을 복잡한 이제 편미분방 정식을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그 푼 방법이 바로 이제 여기 마지막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그 퓨리의 시리즈로 무한급수로 이제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건데 여기서 한번 보면 우선 이제 제품 두께가 그 뭐 2.5mm일 때 용융 수지 온도가 여기 나와 있는 온도 230도, 금형 표면 온도 50도 이렇게 같이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각 시간을 내가 15초까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15초 동안 그 11개로 나눠서 그 각 시간대에 그 제품 단면에 대한 그 온도 분포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롯 포인트를 100개를 지금 그 찍어보고 싶다는 얘기고 이제 퓨리의 급수 자체를 여기서 보면 요 n equal 2m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요 m 값을 0, 1, 2, 3, 4에서 무한대까지 가야 되지만 얘를 100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100까지만 계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요 값은 내가 임의로 바꿔도 되죠. 바꿔도 뭐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선 안 바꾸고 한번 해볼까요? 안 바꾸고 이렇게 플롯을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초기 온도가 230도죠. 230도인데 만약에 내가 얘를 250도로 해주면 플롯 하면 여기 초기 온도가 250도부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형 표면 온도도 예를 들어서 뭐 70도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15초가 돼도 여기 중심부에서 온도가 뭐 100도가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해볼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 75도, 요게 이제 지금 70도로 세팅한 거죠. 더블 클릭해서 좌표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70도죠.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107도 정도 되겠네요. 107도 정도가 되겠고, 초기 온도가 250도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초기 온도가 250도고, 그 다음에 벽면 온도가 50도짜리겠고, 얘는 초기 온도가 230도에서 벽면 온도 50도. 그래서 중심부에서 15초 후에 중심부의 온도를 보면 얘는 88도. 88도니까 뭐 거의 추출 온도 같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초기 온도가 높으니까, 수지 온도가 높았으니까 여기 보면 91.2도가 됐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수지 온도는 좀 한 20도 정도를 높였는데, 지금 15초 경과 후에 중심에서 온도는 한 2.5도 밖에 안 올라갔죠. 근데 이 경우에 보면 같은 250도라도 금형 벽면 온도가 70도가 되고 20도가 금형 온도를 올리니까 여기 15초 후에 온도가 한 107도가 됐죠. 107도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88도에서부터 거의 한 2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금형 표면 온도는 온도를 올리는 만큼 얘가 뜨거워지는 거죠, 수지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사출할 때 보면 가능하면 금형 온도는 안 올리고 수지 온도를 올려서 품질을 맞추는 게 냉각 시간에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요 히트 이퀘이션 그래프를 보면 훨씬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괄목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뭐 230, 50이 그대로 있더라도 제품 두께가 만약에 제품 두께가 0.5T가 커졌다. 그래서 플롯 해보면 이때는 불과 0.5T가 커졌는데 중심에서 온도가 114도죠. 114도면 뭐 아까 이게 지금 얘죠. 얘가 지금 114도인데 아까 여기 금형 온도를 20도 올렸을 때보다, 수지 온도 20도, 금형 온도 20도 올렸을 때보다 제품 두께가 0.5mm 커지니까 같은 시간대에서 온도가 영 안 떨어지죠. 다시 얘기해서 이 플라스틱 소재 자체는 단열재죠. 단열재. 열 전달이 굉장히 안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제품 두께가 두꺼워지면 아무리 냉각 시간을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금형 표면 온도가 50도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냉각수를 썼을 때 냉각수 온도는 한 25도 정도로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더 밑으로 내리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겠고, 밑으로 내리려면 이제 물을 못 쓰고 뭐 칠러라든지 알코올 종류를 주로 냉각수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설비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뭐 이 50도조차도 유지하기가 힘든데
제품 두께가 0.5T만 올라가도 굉장히 냉각에는 불리한 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두께를 2T로 바꿔주면, 플롯을 해주면 온도가 뭐 지금은 그 63도니까 그 0.5mm 컸을 때보다 아까 88도였으니까 88도에서 63도 됐으면 25도나 빨리 떨어졌죠. 그래서 88도 지점을 한번 찾아보려면 여기서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조금 미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9도하고 9초에서 10.5초 사이에 벌써 88도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냉각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은 제품 두께고, 제품 두께가 그 냉각 타임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제품 두께가 이제 냉각 타임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금형 온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지 온도는 제일 그 영향이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히트 이케이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제 사출 성형에서 사이클 타임이 뭐 여기서 몇 초 이렇게 차이 나는 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그 제품 그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얘기는 뭐 이제 이 그래프에서 지금 뭐 요 넘버 오브 플롯은 뭐 더 많이 하면은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는 거고, 이 넘버 오브 플롯 포인트하고 그 퓨리의 시리즈하고 지금 이 100개를 해놨는데, 만약에 플롯 포인트만 그 한 500개 정도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 히트 이케이션의 이제 이그젝트 솔루션 자체가 퓨리의 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퓨리의 급수라는 게 그 사인 함수, 반복된 사인 함수를 더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주기를 갖는 그 함수를 여러 개 더해서 직선으로 구현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플롯 포인트가 커지고 퓨리의 급수가 그 숫자에 못 따라가면 이렇게 주기를 갖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수학적으로는 이제 깁스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퓨리의 급수도 500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무한대까지 가면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이 점까지 가서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딱딱 꺾일 텐데, 지금 근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꺾어진 거고, 여기서도 만약에 또 포인트가 뭐 한 2000 정도로 가면 이렇게 지금 요 퓨리의 급수 자체를 500까지 계산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계속 진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요런 거는 이런 건 뭐 별로 사실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참 휴리의 저기 그 히트 이케이션 자체는 뭐 얘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금 이런 깁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죠. 짧아갖고 뭐 한 0.1초 안에 다 없어질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 냉각 시간을 0.1초로 잡고 얘를 뭐 포인트를 한 500개로 잡고, 그러면 여기 넘버 오브 플롯이 11개면은 뭐 100분의 1초 단위로 하겠죠. 이렇게 해보면, 자, 요 100분의 1초만 흘러도 지금 이렇게 진동하던 그래프가 이렇게 매끄러워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요 깁스 효과 때문에 전체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 정도 이게 좀 조금 뭐 너무 나갔나요? 뭐 하여튼 요 정도 상식을 갖고 그 히트 이케이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잘 파악을 해서 요 히트 이케이션을 실무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정도를 알아보면서 마치기로 하죠.